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언어 논리를 가르치는 하윤조입니다. 오늘은 피셋 노베이스 분들을 위한 특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국어와 공무원 국어와 피셋의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피셋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셋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가장 익숙한 수능 국어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국어에 있어서의 평가 항목부터 살펴보실게요. 크게 지식 암기와 사고력 모두를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 암기를 평가하는 유형으로서는 이제 문법 문제, 문학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제 이해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 비판 능력을 평가하는 사고력 문제로서는 독서, 소위 비문학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은 지식 암기와 사고력을 모두 다 평가하는 시험인 반면에 이제 공무원 국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어, 예전 공무원 국어는요, 이 지식 암기 형 시험이었습니다. 암기한 지식들을 평가하는 문제인 문법, 문학, 한자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출제 기조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서 25년 9급의 그 공무원 기존 시험의 출제 기조가 전환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지식 암기형 시험에서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직무 역량을 평가하겠다라는 인사혁신처의 취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사고력은 앞서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보셨던 이해추론 비판 능력이죠. 그랬을 때 이제 기존 공무원 국어에 있었던 이 비문학 독해가 조금 더 피셋스러워졌습니다. 어떤 것이 피셋스러워졌는지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고력을 묻는 시험으로 점차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셋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피셋은 앞서 보셨던 수능 국어와 공무원 국어와 다르게 사고력만을 평가한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셋은 내가 열심히 딸딸딸딸 외워서 푸는 시험이 아니죠. 말 그대로 낯선 문제들을 보고 그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또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러한 문항들이 거의가 아니죠. 100%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서는 글을 주고 이해, 추론, 비판, 논리적인 사고. 이 논리적인 사고에 조금 여러분 그 포인트를 주시겠어요? 이 논리적인 사고 에 있어서는 외계어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 비슷비슷한 문장들이 여러 번 반복됐는데 이게 도대체 풀라고 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제가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어떤 문제인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에서는 자료를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상황 판단이 이제 그 특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자, 이제 문항 구성에 있어서 각각의 시험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한 지문에 여러 개의 문항이 딸려 있죠. 그리고 오지선다입니다. 반면에 공무원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한 지문 한 문항이에요. 그리고 사지죠. 사지선다인 것이고 다음에 이제 피셋에 있어서는 한 지문 한 문항이 기본적인 그 디폴트 값입니다. 그런데 한 지문에 두 문항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지선다이죠. 다음에 이제 문항 구성에 있어서 보실 만한 부분이 배점입니다. 수능에 있어서는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3점짜리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문항마다 배점이 다릅니다. 차등 배점이죠. 반면에 이제 공무원 국어와 피셋 국어에 있어서는 균등 배점이에요.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다 똑같은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 국어와 피셋 국어에 있어서는 시간 압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그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동일한 배점임에도 불구하고 피셋에 있어서는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을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은 물음표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간 압박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수능 국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소위 킬러 문항 어려운 문항들을 정복을 해야만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즉 킬러 문항은 도망갈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지 될 대상이죠.
공무원 국어로 넘어가 볼까요? 공무원 국어에 있어서도 이제 동일한 배점이고 시간 압박이 적다라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킬러 문항 역시 정복해야지 유리한 그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셋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근데 피셋은 바로 요 균등 배점이고 시간 압박이 많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킬러 문항을 무조건 풀어야지 되냐 하면은 아니죠. 오히려 내가 킬러 문항을 회피하는 운영 전략을 취했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즉 유리하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피셋에 있어서 모든 문항을 다 맞춰야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려운 문항이 맨 끝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어려운 문항이 한 중간에 13, 14 이렇게 놓였을 때 그 문항을 자꾸 끙끙 대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쏟고 정답은 정답대로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문항에 영향을 주죠. 다음 문항이 너무나도 쉬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내가 어려운 문항을 자꾸 끙끙 소비했던 시간 때문에 다음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쉬운 문항들을 풀지도 못한 채 도미노처럼 그냥 우르르르 무너지시고서 1년 열심히 준비하신 그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전략의 측면에서 킬러 문항은 회피를 하는 것이 피셋에 있어서 유리하다. 요것을 노베이스 분들도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 꼭 앞으로 공부를 해주세요.